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참 오래간만이지요? 허허. 오늘도 저물어가는 햇살을 보며 제 인생의 필름을 한번 되감아 보았습니다. 60년 넘게 카메라 앞에서 울고 웃으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장터의 장사꾼까지 세상 천지 안 만나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가만히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시렸던 순간은 돈이 없었을 때도 아니고 몸이 아팠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되었을 때더군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큰 공포를 느낍니다. 나중에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다 외롭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아침 안개처럼 가슴에 자욱하게 깔리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외로움을 메워보려고 맞지도 않는 옷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등산 모임이다, 동창회다, 친목회다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팔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세, 60세 이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내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차라리 뼈저리게 고독할지언정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노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쓰고 남은 당신의 진심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만 써보라는 축복 같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맑은 물에 먹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아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차를 마시고 누구와 길을 걷느냐에 따라 내 몸에 붙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 웬만한 나쁜 기운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에 접어들면 영혼의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독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며칠씩 떨리고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을 듣고 나면 삭신이 다 쑤십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남은 복이 다 빠져나갑니다라는 외침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의 탈을 쓰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돈을 훔치는 도둑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을 훔치고 당신의 남은 운명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풍길에서 당신이 챙겨야 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할 때 당신의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아니면 답답해집니까? 답은 이미 당신의 심장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물들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평생의 목격자로 살아오며 배운 인연의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입만 열면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 명씩 있지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내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하다며 끝도 없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이들 말입니다. 물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까지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한두 시간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어떠십니까? 기가 쏙 빠지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나요? 그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인 때문에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러겠나 싶어 다 들어주곤 하지만 그것은 함께 내시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노년의 복불은 맑은 기운에서 오는데 원망만 가득한 사람과 섞이면 당신의 하늘도 금세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그 다음으로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두 번째 부류는 충고를 가장해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꼭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라거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면 이런 말도 못하니 라며 운을 튑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거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독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요.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그 집 자식은 이번에도 취직 못했다며 같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60세가 넘었을수록 예의가 더 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선을 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행이나 실수를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뒤틀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끝에 칼을 품은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은 매일 조금씩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소중히 갖고 온 명예와 자긍심이 그들의 무례한 말 몇 마디에 상처 입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먹고 살며 당신의 평온함을 비웃음거리로 만듭니다. 60세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주노라 혹은 무례한 사람의 독설에 대꾸하노라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친구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없는 것보다 못한 법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당신의 인생 정원에서도 이 독한 인연들을 정리해야 비로소 맑은 꽃이 피어날 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수많은 극본을 연기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의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그들이 더 이상 나쁜 대사를 읊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만 무대 뒤로 퇴장시키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깊이 경계해야 할 나머지 두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내가 잘 나갈 때 혹은 무언가 줄 것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명예의 옷을 벗고 나면은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습니다. 그러다 다시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미소를 띠며 나타나지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자식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계산뿐이지요. 60세 이후의 인연은 투명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당신의 체면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노년은 이용당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남이 가라는 한국 특유의 정짐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네 번째 부류는 끊임없이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겪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대신 그거 운이 좋았네. 요즘은 그런 거 다들 하더라며 은근히 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금이라도 뒤처진 것 같으면 자기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마음을 멍들게 하지요.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네 집은 몇 평이라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하는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일궈온 소박한 행복은 한순간에 초라해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는 불꽃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태우고 그 연기로 주변 사람들의 눈까지 맺게 만듭니다.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질투의 연기로 뒤덮으려는 이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갈 뿐 결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사실 나쁜 인연이 무섭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며 보았던 수많은 스타 중에도 정점에 올랐을 때 주변의 간신 같은 인연들에게 휘둘려 말년을 외롭게 보내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곁에 둔 사람들이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망치려 드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끊어내는 것은 모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가짜 돈보다 지갑 옆에 앉은 가짜 친구를 더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황혼의 풍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알았으니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들과 멀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정진에 약해서 나쁜 인연인 줄 알면서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랜 세월 봐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자르나, 동네 좁은 데 소문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노년의 인연 정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싸우거나 절교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마치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서서히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한 말을 할 때 예전처럼 맞장구 쳐주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그렇군요 하고 짧게 대꾸하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무의미한 모임이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호출에 선약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선약이란 꼭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차 한잔 마시기로 한 약속, 조용히 책을 읽기로 한 약속, 혹은 그저 혼자 산책하기로 한 약속도 아주 중요한 선약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타인과의 만남보다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의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할 만큼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지요. 60세 이후에는 남의 잘못을 교정해 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들의 허물을 고쳐주려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만 다치기 십상입니다. 대신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비워두고 그 빈자리를 고요함과 평화로 채우십시오.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의 번호를 조용히 지워보십시오. 지우는 것은 결코 모진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로 채우기 위한 영혼의 대청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깊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고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들로 가득 차서 숨 막히는 것보다 홀로 고요히 앉아있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독이 든 술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연의 문턱을 높일 때 비로소 당신의 격에 맞는 진정한 인연들이 당신의 정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해로운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조금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불암 저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사람이 무서워졌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허허,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인생은 흔히 잔치에 비유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잔치는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워야 제맛이지요. 상 위에 음식도 넘쳐나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춤을 추는 소란스러움이 그 나름의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날 무렵에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손님들을 정중히 보내드리고 소란했던 자리를 정돈하며 남은 등불 하나 아래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잔치의 가장 깊은 맛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바로 그 차 한 잔의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결국 혼자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나쁜 인연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영 안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함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소리, 계절이 바뀌는 냄새, 이런 것들이 당신의 노년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누구를 위해 낭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을 깎아내리고 이용하고 원망만 늘어놓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귀한 하루를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 자신을 대접하는 데 쓰십시오.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내고 보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몸과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후운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보다 촬영을 마치고 홀로 분장실에 앉아 화장을 지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 무거운 분장을 지을 때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타인의 기대라는 의상을 벗어던지십시오. 텅 빈 무대 위에서 오로지 당신이라는 사람 하나만 남았을 때 느껴지는 그 홀가분함,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원이 정갈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 그 정원에 독초가 자라지 않게 잘 살피며 당신이 좋아하는 꽃들만 심어보십시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독을 벗삼아 평온의 길을 걷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불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복록이 가득하기를 저 최불암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정말로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